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154쪽, 155쪽 여기 이제 과제랑 117에서 119 여기 숙제였네요. 자, 한번 펴볼까? 시끄러워. 자, 오케이. 여기서부터. 자, 과제 다 됐나요? 됐어요?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또. 오케이. 자. 좋아요.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8분의 3. 자, 2번에 2. 3번에 3. 4번에 18분의 1. 자, 5번에 디귿 리을. 채점은 정확히. 그 다음에 6번에 10분의 7. 7번에 6분의 5. 자, 8번에 10분의 7. 9번에 2. 10번에 3입니다. 오, 다 맞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부분, 자, 라이트 117에서 119 한번 가볼까요? 자, 또 켜놓고 쌍둥이. 자, 볼게요. 1번에 14분의 5. 자, 2번에 5분의 3. 3번에 2. 4번에 6분의 1. 5번에 2. 6번에 7. 자, 그 다음에 7번에 4. 8번에 4. 9번에 12분의 1. 10번에 1. 됐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5. 12번에 4. 13에 4. 14에 5. 15에 5. 16에 5. 17에 7분의 6. 18에 15분의 13입니다. 자, 고쳐볼 시간을 조금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조금 줄까요? 그래요. 또 이든이는 어떻게 돼요? 조금 몇 개 틀린 거 있죠? 잠깐 고쳐볼 시간 줄게요. 개별 질문 역시나 바로 좀 봐주세요 하면서 봐줄 테니까요. 이제 오늘 지금 빨리 나가야겠다. 아이고. 다 고쳤어? 고친 거 다 선생님 확인 다시 해줄게요. 7번 쌍둥이 예. 4번에 예. 7번에 4번 7번에 4 맞고요. 뭐 하나? 아, 약간 실수예요? 7번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던 것 같아요? 32 이성인데 예.
그렇지. 우리가 이상, 그다음 초과, 이하, 그다음에 이거 미만, 요거 부분 잘 해주면 되겠어. 한 2분 뒤에 같이 볼게요. 이등이는 여기 뭐 금방 보긴 할 건데요. 여기 우리 뒤에 넘어가면은 여기 스텝 3에 예제 유제 있거든요. 164쪽이에요. 164쪽. 거기 이제 예제 유제는 우리가 앞전에 했던 부분들의 내용이니까 거기 한번 보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제 1번 정도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고쳐본 거 있으면 저한테 불러주세요. 몇 번에 뭐 해서? 3번, 네, 몇 번 나왔죠? 2번 맞고요. 7번에 네, 4, 4. 네, 맞고요. 9번에 12분의 12분의 1. 1, 1, 네, 12분의 1. 10번에 11번, 1번 맞고요. 12번에 11번은 아직 하고 있고요. 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또 고쳐서 바로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풀 때 바로 맞추면 좋고, 또 역시나 그 틀린 것들은 내가 왜 틀렸나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풀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답이 이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난 이것도 맞는 거 같은데 왜 이게 아니고 이런 게 맞지? 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으면 그런 건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었죠. 혹시 앞전에 다시 고쳐서 된 것 중에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으면은 12번 한번 얘기를 해주고 할게요. 자, 그래서 12번 한번 보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적힌 8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yes 문제네. 참거짓 문제인데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자, 1이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자, 0이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없죠. 빵 맞고요. 8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8 이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8 이하이기 때문에 100% 1이 맞죠. 8 이상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빵이다. 이건 좀 틀린 게 이 이상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해야 돼요. 이상이면 8은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분의 1이니까 이건 틀렸죠.
홀수가 적힌 거는 1357, 2468. 딱 전체 절반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럼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얘들아, 보기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참거진류의 문제는요, 정말 내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면 1, 2, 3, 4, 5번 있어. 자, 만약에 내가 했더니 3번이 답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4번과 5번도 한 번씩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뭐하고 해도요, 난 3번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답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4번, 5번 확인했어? 5번도 답인 거야. 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3번을 내가 이거 아니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 참고지는 가급적 5개 다 보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여기 이후에 혹시 틀린 거 있네. 13번? 네.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자면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따가 잠깐 복습은 하겠지만, 직접 구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도 여사건이다, 반대로 푸는 상황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소수인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소수. 근데 그러려면 결국 확률은 정할수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소수가 나오는 상황들이 몇 개 있냐를 볼 건데, 자, 뭐 있죠? 2랑 3이랑 5랑 7 있습니까? 혹시 더 있나요? 더 없죠? 자,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자, 하나를 뿅 뽑았더니 소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10분의 4이자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거는 그 반대, 아닐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확률 1-10분의 4, 즉 1-5분의 2의 느낌으로 가면 5분의 3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요, 하늘에도 여기 틀렸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죠? 수를 포함했어요. 소수에.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 어떤 부분인지 소수 체크할 때 다음에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18번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어느 중학교 동아리에 1학년 학생이 6명, 2학년 학생이 4명 있어요. 이 중에서 대표 2명 뽑네요. 대표 2명. 적어도 한 명은 1학년이다. 자, 이것도 여기서 무슨 말이 났죠? 적어도라고 했습니다. 적어도도 뭐를 쓰는 경우가 많았죠? 반대로 푸는 거. 적어도 한 명이 1학년이다. 자, 이들아 물어볼게요. 적어도 한 명이 1학년이다의 반대말은 뭐죠? 그치. 한 명도, 단 한 명도 1학년이 없다 정도로 쓸 수 있을 거고, 이 말은 또 동일한 표현으로 단 한 명도 1학년이 없다라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아, 전부 다 뭐다? 2학년이다. 2명 모두 2학년이다. 분명히 이 둘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빠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또 답으로 마지막에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자, 어쨌든 이 상태로서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표를 뽑는 사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었죠? 자, 전체는 지금 6명하고 4명이니까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식이 뭐였어요? 식 뭐죠? 전체. 그렇죠. 아이고, 자, 처음에 대표 뽑는 10가지와 두 번째 대표 뽑는 9가지인데 이러고 끝 하면 안 된다 했죠. 나누기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게 반장과 부반장 이런 식이면 10% 끝난 게 맞는데, 대표 2명은 이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건 나누기를 해야 된다. 3명이 했을 때 몇으로 나눈다 했죠? 대표 3명 뽑는다. 그럼 19, 8 이렇게 하고 몇으로 나눈다? 몇? 6. 맞아요? 지금 선생님 질문 이해 갔어요? 그 뭐냐면 대표를 2명 뽑는 사람은 봐봐. 10명 중에서 대표를 2명 뽑는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19를 했는데 2로 나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45가지가 가능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대표를 3명을 뽑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뭐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역시나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는 것까지 하는데, 이것도 대표라고 할 때 나눈다는 거. 몇으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 그 6이 사실 여러분들 설명했지만 3팩토리얼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3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호로 10C3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이 조합이라고 선생님 말했었던 거 나중에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얘도 사실 나중에는 이제 10C이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울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빨리빨리 해주시면요 이거 45고요. 자 그럼 전체분의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의 부분이라 함은 두 명 모두 2학년으로만 뽑는 겁니다. 자 지금 2학년 전체 몇 명밖에 없고요. 4명 있죠.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사항은 역시나 1명, 2명을 뽑되 2로 나눠준다. 2로 왜 나누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약분까지 들어가면 6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확률을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45분의 6 약분까지 해주면은 15분의 2가 맞죠.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다 했어요. 지금은 이 상황의 반대인 적어도 한 명은 1학년이 뽑힌다. 그러니까 전체 학년 1에서 이거를 뺀다. 그러니까 정답은 15분의 13이 맞다라고 했죠. 그죠? 혹시 이것도 기억해요? 쌤이 적어도 문제 나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두 해보면 좋다? 라고 했죠? 반대로 푸는 거 말고 직접 뽑아서 푸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긴 하다고 했어요. 직접 한다라는 건 뭐야? 아 적어도 한 명이 1학년이 뽑힌다는 건 정말 한 명만 1학년 뽑히고 한 명은 2학년 뽑히는 상황 구해보고 아니면 아예 2명 다 1학년인 상황을 구해보고 요것도 해서 내가 이렇게 6건으로 푸는 거랑 답이 일치가 잘 되는지 이런 연습도 해주시면 참 좋아요. 알겠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해봐야 알죠? 반대라는 거 보고 싶은 사람 없어? 해보고 선생님 저 반대로 해볼래 때 안 돼요 하면은 그래도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얼추 됐나요? 됐죠? 우리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 개념으로 이제 달려가 볼게요. 이제 거의 이 책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자 어디를 피시냐? 선생님 다음 달까지 삭제하면 돼요. 지금이 아마도 잠깐만요. 이게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26일 금요일 그렇죠. 다음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수 휴가인 거 알아요? 학원 방학인 거 알아요? 알고 몰라요? 알아요? 다음 주 월수는 학원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준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갔어? 책 뭐 미리 살 수 있으면 사셔도 돼요. 책 뭔지 얘기했죠? 이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라이트인데 우리 지금 파워펜으로 사오셔야 돼요. 파워펜으로. 자, 우리 확률 쭉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계속 반복 복습은 중요합니다. 확률 뭔지 쌤 얘기했을 거예요. 동일한 조건 하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고 그게 전체 상황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성질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확률이 기본적으로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빵부터 100% 무조건 일어난다는 게 1이었다. 그 사이에 대한 부분들 표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봤던 부분이죠. 직접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반대적으로 아예 반대인 상황을 구해서 그거를 경우수로서 빼던 아니면 확률적으로 100%에서 1에서 빼던 둘 다 가능하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를 할 겁니다. 확률의 계산 딱 3페이지다가 남았거든요. 자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지만 경우의 수를 다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쪽을 잘 돼 있다면요 여기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봐봐 쌤이 경우의 수에 대하여 두 가지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합사건이죠. 합사건. 자 두 번째는 곱사건이야. 이 합사건이다라는 것은 두 개의 어떤 상황에 대한 각각의 경우의 수가 뭐 해주면 되냐 더해지면 되는 거. 곱사건에 대한 건 각각의 경우의 수가 곱해지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만 이게 경우의 수가 좀 어려워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지금 더해야 되는 상황인지 나온 것들이 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이 합사건이라는 거는 그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 않는 상황. 즉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그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동전이 하나 있고 주사위가 있어요. 자 이걸 두 개를 빡 동시에 던져.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구해라면 동전대로 주사위대로 이거 두 가지 이거 6가지인데 이 둘을 더해야 맞아요? 곱해야 맞아요? 곱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뭔가 움직일 거야. 이동을 할 거야. 근데 비행기를 뭐 자동차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서 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수 총 몇 가지나 했을 때는 자동차를 타는 방법은 세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면 3 곱하기 2에서 6가지다. 맞아요? 아니죠?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자동차와 비행기를 동시에 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죠. 확률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가 각각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있을 거고 B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그 확률 각각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들을 물어봤으면요, 이 확률 따로 구하고 이 확률 따로 구해서 곱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면 헷갈린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갖고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자, 여기 보시면 이래요. 자, 모양 크기가 똑같은 흰색 구슬 2개, 파랑 4개, 빨강 5개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서 한 개를 꺼냈습니다. 자,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올 확률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마찬가지인 셈이라는 거야. 그럼 흰 구슬이 나오는 확률은 몇이냐? 애초에 전체가 지금 몇 개였죠? 11개거든요. 11개 중에서 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체 분의 부분인데 이거 2개죠? 2개. 그 다음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몇이냐? 자, 11분의 몇이다? 5죠, 5. 빨간 구슬 5개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 이 둘의 각각을 곱할 거냐 더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를 뽑았는데 그 하나가 동시에 흰색이자 빨간색이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별도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해주시면은 11분의 7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큰 실수가 없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필수 문제와 밑에 이제 깔려있는 문제 중에서 위에 것을 보여줄 거예요. 잘 봐봐. 빠르게 가볼게. 자,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 카드가 있다. 자,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전체 자체는 몇이 맞아요? 30까지가 맞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4의 배수다라는 것은 몇 가지죠? 4의 배수? 자, 좀 이거 7가지입니다. 1부터 30까지 보면 4, 8, 12, 16, 32. 아니, 뭔 소리야. 16, 20 이렇게 해가지고 세면요. 4, 7에 28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9의 배수는 몇 개냐? 9, 3, 27, 3가지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것 또는 이것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원수 자체가 10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분의 몇이에요? 3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었어요. 자, 선생님 문제 살짝 바꿀게요.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고 할게. 자, 여기서 3의 배수 또는 자, 4의 배수를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하면, 자, 3의 배수, 자, 하나를 몇 개 가능해요?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맞죠? 3, 6, 18, 6가지. 자, 이드가 4의 배수 몇 가지? 5가지, 5, 4, 20.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분의 몇이냐? 이거 2개 더해서 20분의 11이다. 이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3의 배수랑 4의 배수가 겹쳐지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까지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좀 유일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있어 없어? 3과 4의 공배수가 있어요. 뭐 있죠? 10이 있죠. 뭐 10이 나오면 20단계, 20단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4랑 9의 공통인 배수가 있어 없어? 여기 안에는 없죠. 최초로 되어지는 배수가 4, 9, 36이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히 여기 포함이 안 됐으니까 따로 뺀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데 선생님 말했었던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반대쌍입니다. 이거는 곱사건이라고 해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 여기 동시에다가 밑줄 하나 쳐주세요. 동시에. 자, 그런데 말했지만 동시라는 표현을 해봤자 뭐가 그럼 동시고 뭐가 동시가 아닌가는 이 말장난처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동시에 난다라고만 확정적으로 되면요, 이 둘의 확률은 더하는 게 아니고 각각을 따로따로 곱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 한번 상황을 봅시다. 자, 동전 한 개랑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 자, 분명히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동전이 앞면 날 확률은 몇이다?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앞뒤라는 두 가지 중에서 앞면은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맞는 거죠. 자,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 확률 몇 분의 몇이니까 6가지 중에서 2개죠? 3, 6밖에 없죠? 6분의 2니까 이거는 3분의 1이고, 그래서 계산 들어가면 몇이에요? 6분의 1이다가 되는 겁니다. 조건이 많이 붙어질수록 뭔가 확률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얘는 곱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있는 또 필수 문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 그 다음에 B 주머니는 이렇게 있대요. 자, A 주머니랑 B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하나씩 꺼내면 다음을 구해라. 자, 일단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A 주머니가 있어요. 자, A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B가 있죠? 자, B는 좀 다르게 만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주머니가. 근데 A 같은 경우에 빨간색이 몇 개? 둘, 셋, 넷, 5개. 그 다음 파란색이 4개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딨냐? 빨간색 3개. 빨간색 3개. 파란색 5개. 솔직히 이렇게 뭐 색깔 구분까지 다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주머니에서 하나씩 지금 보시면요, 각각 하나씩 꺼낸 상황인데 A는 빨강 나오고 B는 파랑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가 빨강 나올 확률은 몇이죠? 몇 분의 몇입니까? 9분의 5가 맞고요. 자, 얘는 지금 몇 분의 몇이겠어요? 8분의 파랑색이죠. 파랑색이니까 8분의 5가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봐봐, 9분의 5 곱하기 9분의 5랑 8분의 파란색이 5인데요. 이 둘을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이거 곱해야 된다 했어요. 지금 뭐냐면 이 둘을 각각적으로 동식을 하나씩 꺼내는 거지, 이거를 꺼내면 이걸 못 꺼내거나 이거를 꺼내면 이걸 못 꺼내, 즉 동시에 하지 못하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 8에 72분의 5, 5, 25다. 답이 좀 꽤 더러운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죠?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앞에도 빨간색 나올 확률은 9분의 5 써주시고요. 뒤에 대한 부분도 8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된다. 역시나 곱으로 들어가야 된다. 3, 8에 24분의 5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각각.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자, 필수 문제 3번도 한번 해볼까요? 필수 문제 3번. 자, 잘 봐봐. 여기 이렇게 나왔죠? 명중률이 8분의 3과 9분의 7인 두 학생이 동시에 하나의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딱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앞에 두 학생 보니까 얘가 잘 쏴요? 얘가 잘 쏴요? 만약 A, B라고 치자. 얘가 A 학생이고 얘가 B 학생이에요. A가 잘 쏴요? B가 잘 쏴요? 당연히 B가 잘 쏩니다. 그죠? A는 반도 못 맞추는 셈인 거야. 8발 중에 3발밖에 못 맞추는 느낌이고, B는 꽤 많이 맞추죠. 9의 절반이면 4.5인데 4.5보다 훨씬 많아. 자,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앞에도 못 맞추고 뒤에도 못 맞춘다면 걔네들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학생이 못 맞출 확률은 몇이다? 8분의 5죠. 우리가 반대 입장을 보면 되죠. 그리고 뒤에 학생이 못 맞출 확률은 9분의 2죠.
이 둘이 각각 곱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계산을 하면 4, 9, 36분의 5다가 됩니다. 뭐 이게 높은 확률은 아니죠. 야, 둘 중에도 한 명이 최소한 한 명은 맞출 확률, 또는 뭐 둘 다 맞출 확률이 차라리 낫지, 둘 다 맞출 확률은 사실 좀 오히려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적어도, 또 나왔어. 적어도라고 했습니다. 적어도가 나왔으면 요번에 쌤이 할 때 직접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줄 거야. 근데 기본은 뭐다? 적어도 나오면 반대로 푸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학생이 관용을 맞춘다라는 말은 뭐랑 똑같아요? 적어도 한 명은 이제 관용을 맞춘다. 반대말은 아무도 관용을 못 맞춘다. 한 명도 맞추지 못한다가 맞죠? 그러면 근데 야, 우리 지금 미리 구해놨어. 한 명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해놨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관용을 맞출 확률이다라는 건 답이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몇 분의 몇이다? 예, 36분의 31이 맞는 거죠. 왜냐면 전체 확률 1에서 요거를 빼면 되니까. 그렇군. 그런데 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는 여사건, 이거는 이제 방법을 여사건으로 푼 건데, 자, 방법 1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 방법 2. 이거는 직접 구해볼게요. 직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한 학생이 관용을 맞춘다 했으면요. 자,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케이스 나누기. 자, 첫 번째로는 한 명 맞추는 상황이죠. 한 명만 맞춤. 맞춤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맞춤. 그 다음에 두 명 다 맞춤. 그리고 각각이 8분의 3이랑 9분의 7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놓을까요? A랑 B랑. 자, 그러면 한 명만 맞춘다라는 것도 어때요? A가 맞추고, 자, A가 맞추고 B는 틀려. A가 실패하고 B가 성공해.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럼 요 상황은 뭐냐면은 두 명 다 맞추는 거니까 A도 맞추고 B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맞출 확률인 8분의 3, B가 못 맞출 확률인 9분의 2. 자, 두 번째는 A는 못 맞추고 B가 맞출 확률, 그 다음에 A도 맞추고 B도 맞춘다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8, 9, 이거 약분이 되긴 한데 그냥 약분 안 하고 쓸게. 72분의 6, 8, 9, 72분의 5, 7에 35, 8, 9, 72분의 3, 7에 21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게 다 가능한 상황들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다 더할 거예요. 다 더하면은 72분의 몇이죠? 암산 되나요? 56에다가 62. 맞나요? 계산 틀린 거 아니에요? 5, 6, 6이 맞네요. 그러면은 나눠 2, 3은 6, 2, 6, 12 2, 3은 6, 2, 1.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값이 몇이 나와요? 36분의 30이 정확히 나오죠? 네, 우리 아까 구해놓은 답도 뭐예요? 여기 36분의 30이 나왔죠? 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쓰자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방법을 쓰고, 물론 이런 방식으로서도 우리가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추워요. 그래요. 근데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냐? 응? 저기 뒤에. 혹시 덥거나 뭐 추우면 꼭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예요, 여러분들. 자,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확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좀 지워놓고. 이거 안 지워도 되는데. 요거 하나 살려놓자. 자, 얘들아,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 봐봐. 여기에 이렇게 어떤 그 주머니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있어. 선생님 질문할 거야. 아까 이런 문제 보통 봤던 적 있죠? 내가 두 번을 빡 꺼낼 건데요. 첫 번째 뽑을 때 빨간색 뽑았고, 두 번째도 빨간색을 뽑는다 치자.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빨간색 이렇게 한번 딱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한 걸 다시 넣어. 해가지고 또 다시 딱 뽑아가지고 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 뽑았으면 내가 확인했으면 그거는 이제 다시 집어넣지 않고 이제 이건 내가 가져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은 또 이제 남은 것 중에서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셔요? 이 둘의 상황은 서로 그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거든요.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써줄게요. 봐봐. 여기서 자, 첫 번째로는 다시 안 넣는, 다시 집어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는 건 이거예요. 자, 빨강색을 두 개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아니, 빨강색을 두 개를 뽑는 게 아니고 여기다 쓸게. 빨강 한 개, 또 빨강 한 개를 뽑을 확률을 구하려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럼 빨강 뽑아야 돼. 그럼 자, 처음에 빨강 뽑을 확률은 몇이었다고요? 처음에 뽑을 확률은 지금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니까 5분의 3이 맞죠? 5분의 3. 여기로 쓸까? 5분의 3. 그런데 다시 집어넣었어 안 넣었어? 집어넣었다 그랬어.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빨간색 뽑을 확률은 몇이죠? 역시나 5분의 3이냐? 8분의 3이냐? 8분의. 이것도 8분의 3입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집어넣지 않았대요. 그러면 자, 처음에는 확률이 몇이 맞고 여기 맞지만 두 번째 할 때 여기 확률이 어떻게 되죠? 전체 개수가 몇 개로 줄었어요? 7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몇이 맞아? 2개가 맞겠죠. 왜냐면 빨간색조차도 하나가 이제 이미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가요? 같은 값에 다른 값에 당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이렇게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에 대한 확률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써주실 게 이렇게 써주세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빼서 복원 추출이라고 쓰세요. 복원 추출. 이게 말이 길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용어로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시킨다는 거고. 자, 꺼낸 걸 다시 안 넣는다. 이건 그럼 뭐겠어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시면 돼요. 비복원 추출. 커버치고. 자, 이렇게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복원을 시켜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나중에 용어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요. 복원을 시킨 상황은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또한 큰 특별한 그 영향을 안 받고요. 이거 꺼낸 걸 다시 안 넣는다. 처음과 나중에 조건 상황 자체가 전체 경우수 자체도 달라지고 내가 뽑고자는 거에 대한 개수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물어본 어떤 질문에 대한 확률에 대한 값을 내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모양과 크기 같은 흰 바둑돌 2개랑 검은색 5개가 있대요. 흰색 2개, 검은색 5개야. 그럼 여기서 자, 이런 말을 한번 보실게요. 그 처음에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 하나 꺼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바둑돌 한 개 더 꺼냈을 때 처음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어서 꺼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몇이냐? 어차피 꺼냈던 걸 또 넣었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흰색도 원래 하나 뽑았으면 하나만 남았었다가 다시 넣었으니까 2개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네모에다 못 채워주면 돼요. 그냥 7분의 2라고 쓰면 되죠. 7분의 2 어려울 거 없네요. 그런데 2번이 문제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처음 꺼낸 흰 바둑돌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내 거야. 가져갔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원래 7개였다 하나 빠졌으니까 6분의 1가 될 거고요. 처음에 흰 바둑돌을 꺼내버렸으니까 남은 흰 바둑돌은 1개밖에 없으므로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 가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주머니에서 모양과 크기 같은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가 있대요. 자, 주머니에 공 2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 다음 중 각 경우에 대하여 2개 모두 빨간 공. 자, 2개 모두 빨간 공. 우리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를 잘 기억했다가 푸셔야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는 상황. 이거 가로치고 여러분들 뭐라고 써주시면 다시 넣는 건 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조금씩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랑 하는 것들을 좀 엮어서 해주고 싶어서요. 이런 게 좀 익숙해졌으면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만 써보세요. 연습 차원에서. 가로치고, 아, 맞아. 선생님 이런 건 복원 추출을 했지? 다시 안 넣는 건 비복원 추출이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답 구해볼까요? 자, 이 첫 번째 쌍에 대한 답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빨간색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죠? 하나씩 좀 일단 좀 도와주세요. 하늘이 처음에 빨간색 보낼 확률은요? 9분의 자, 9분의 몇? 왜? 빨간색인데? 아 6이요.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원을 시켰죠. 그러니까 마무리 하느라 몇 분의 몇? 두 번째 할 때도 빨간색이니까 6분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야. 물론 마무리할 때 약분까지 들어가면은 3분의 2, 3분의 2니까 9분의 4. 이게 정답이고요. 자, 2등이 요거 도와주세요. 처음에 뽑은 확률은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렇죠. 8분의 5입니다. 처음에 뽑았던 그 빨간색이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도 하나 줄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자체가 하나 줄었습니다. 역시나 약분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4, 9, 36. 근데 이것도 약분 되네요. 3 한 번 더 되네요. 그래서 3, 4, 12분의 5다. 요렇게랑 요렇게. 됐나? 자,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진짜 나중에 이제 확률이 어려운 건 또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2학년 2학기 부분으로서 나아지는 확률은 요 내용까지가 답니다. 자, 말했지만 뒤에 좀 더 스텝 막 3 같은 문제들에서 어렵다라고 하면요 결국은 케이스를 잘 나눠야지만 되는 한 줄 풀이로 좀 힘든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주의하면서 풀면 되고요. 시간이 좀 남았네요. 자, 그래서 도화자 다음 시간 숙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시간 되는 만큼 그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아이고. 책이 이렇게 꼴려 있어.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이거 숫자만 고치고 다시 그냥 풀어요. 어? 다음 시간에.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념은 다 했으니까요. 문제 마저 다 풀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면 얼추 마무리 될 텐데 좀 양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빼고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거 한다고 하면 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꼭 좀 책을 준비해와라고 할 때는 얘기를 해줄 거고 뭐 미리 그래서 어차피 사놓을 사람들은 사셔도 되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다 써줄게요. 다음 시간 과제를 미리 써주면 일단 우리 저 개념편이 있고 개념편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편이 있죠. 이게 또 쉽다고 너무 많이 내주면 좀 부담될 거 아니야. 일단 그래도 라이트 편은 지금 페이지가 120쪽에서 123쪽 정도까지는 될 거. 자, 그다음 개념편이 150. 지금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다른 친구들 때문에 숙제 해줘야 되나? 156쪽에서 160쪽.
자,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디를 피시냐면요. 금요일까지였는데요. 예, 금요일까지. 이게 양이 좀 많을까? 조금 많긴 해요. 이거 한쪽 줄일게요. 이 한쪽 라이트편 그냥 끊을게요. 이렇게. 자, 요게 숙제 156. 어차피 요 앞에는 거의 밑에 한 개씩 있는 문제라서 별거 없어요. 금방 끝낼 거야. 160까지 해오고 라이트편은 그 앞쪽에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9쪽으로 피면 되겠습니다. 159쪽. 자, 여기 그 스텝 1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 빠르게 포인트만 좀 찝어줄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어때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어렵진 않아서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3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등교 시간 늦추기에 대해서 의견 조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색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색 좀 넣을게. 여러분 그림 안 보이죠? 이래도 잘 안 보이는데? 자, 얘도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문제 보시면요. 300명이 이제 등교 시간을 나눈다 해서 민정이네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선택했어요. 그 학생이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이라고 답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했습니다. 적극 찬성 또는 찬성. 그럼 어차피 결국 이것도 뭐 하라는 거죠?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전체분의 부분이에요. 도형이 나왔다는 건 전체 넓이의 부분의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게 지금 구분이 정확히 안 돼 있는 느낌이라 그렇긴 한데 적극 찬성과 찬성은 어느 영역이냐면요. 이쪽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칠하고 있는 부분. 적극 찬성이 이만큼이죠? 노란색으로 원래 됐던 거.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대충 색칠하면 이 정도. 보이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총 10조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지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몇 분의 몇이다로 해서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나오는 문해수의 차가 2 또는 5다. 지금 주사위를 동시에 두 개 던졌어요. 그랬을 때 2가 나온 사항과 5가 나온 사항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2가 나오는 확률과 경우의 수,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하고 또 그것들을 확률로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겹쳐지는 게 있냐 없냐 보면 겹쳐지는 사항이라는 게 현재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배수위 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아까 오늘 보면은 뭐 이등이도 그렇고 좀 순간적으로 좀 실수했는 부분들 조심하면서요. 13 이하이거나 40 이상의 확률을 했죠. 그럼 선생님 무슨 말을 했었죠? 케이스 나눈 것들이나 생각해주면 좋다라고 했죠. 뭐 많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실제 케이스라는 개념을 거의 안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왜냐면은 맨 앞자리가 1이 되는 상황과 맨 앞자리가 4가 되는 상황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각각의 경우수를 세가지고 또 전체분에 부분하시면 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다음 4번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시고요. 주사위가 5의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오늘 수매라 공부했던 동시에 나냐 동시에 하지 않냐, 그러니까 더하는 확률로 써냐 곱하는 확률로 써냐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런 거, 요 5번은 좀 괜찮은 문제예요. 이게 어떤 날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과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 이렇게 됐는데 토요일날은 비가 안 왔어. 그러면 봐봐, 토요일날 비가 안 오면 그 다음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이 붙으면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월요일은 그럼 비가 올 확률 안 올 확률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올 확률 안 올 확률, 또 올 확률 안 올 확률, 올 확률 안 올 확률 이렇게 다 가지치기처럼 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케이스 나누기처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해보시고요. 자, 이거 적어도 나온 거 알 거예요. 적어도 나오면은 한 번도 안타를 칠 확률을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기가 좀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싫으면요 한 번도 안타를 못 칠 확률 이런 식으로 좀 구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죠. 둘 다 못 친다 못 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요것도 아까 화살 가지고 했었던 느낌의 문제입니다.
명중률이 각각 이렇게 됐어요. 목표물이 총에 맞을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변화등이 없죠. 각각 맞출 확률들을 각자적으로 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조금 길게 좀 살을 붙여놨는데요. 이 문제 상황 읽어보고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그리고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한 거네요.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나? 이거 무슨 추출? 아까 다시 넣는 거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시켜놓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것도 그냥 평범하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디션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그러니까 요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원 두 명이랑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승부차기 성공할 확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타권이나 그렇게 풀 수도 있긴 있지만 케이스를 딱 두 개로 가려면 되죠. 재성이가 성공, 동주는 실패. 재성이가 실패, 동주가 성공. 그 두 개의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확률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숙제 좀 적지 않나? 아니야, 그냥 거기까지만 해요. 아까 말한 데까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